오늘부터 첫 강의 스타트를 한번 끊어 볼 텐데요. 어디서 이 기동량으로 흘려듣고 주식하는 흉내만 내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기초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컨텐츠 시리즈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강부터 바로 실전의 일부분은 써먹을 수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HTS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 단순히 종목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이 HTS 하나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구체적인 설정 방법,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 오늘 우리 교육 목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팅을 한번 하고 실전에 활용을 바로 할 수 있게 사전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하실 사항은 키움증권 HTS 기준이고 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없는 기능도 있으니까 주의 바라고요. 미국 주식 경우에도 모든 내용이나 차트 설정이나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동일하나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안 나오는 점, 그리고 일부 한국 주식과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상이한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HTS 활용이 가장 중요한데, HTS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강력한 이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목 찾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HTS의 이 필요하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총은 있는데 총을 쏠 줄 모르는 그런 군인과도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최첨단 무기를 조금 무장을 해서 저격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승리를 위해서 필수 3대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 주목하시고, 자, 첫 번째 주식 종합 차트, 두 번째 재무 차트, 세 번째 관심 종목자. 세 개 레이아웃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1, 2, 3, 4, 5 이렇게 이제 시트가 있죠.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1번 시트에 지수가 들어가는 업종 종합 차트를 넣습니다. 두 번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종합 차트라고 해서 일반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요 화면이고요. 세 번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DPS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재무 차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한 번씩 다 둘러보셨죠? 지금부터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왼쪽 차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기본 설정된 차트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한 차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해야 할 차트입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지표를 지어야 되는데, 가장 불필요한 지표가 이동평균선입니다. 왜요 대표님? 이거 필수 아니에요? 이거 전 있어야지 편하던데? 도움되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의 진실을 한번 이제 파헤쳐 보면은 196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도색 그랜빌이라는 분이 컴퓨터가 없을 때 텔렉스로 해서 종가만 이제 수신을 받아서 추세 파악을 하고 평균값을 넣고 막 그랬어요. 그때 평균값 넣는 게 이제 계산이 필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HTS를 보더라도 워낙 잘 되어 있고, 이제는 트레이딩뷰라는 플랫폼으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공유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에서는 사실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차트를 길게만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인데,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나오지만, 이게 전체 상당 기간 중에 숲을 봤을 때도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지금 나무만 봤을 때 잠깐 이렇게 상승하는 척만 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차트를 길게 600으로 최대치를 일단은 최대한 길게 보면은 상승 추세로 이제 가고 있다가 크게 봤을 때는 패턴으로 가고 있네. 2024년에는 이제 하염없이 하락했으니까 하락 추세인데, 2025년대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추세를 딱 긋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락 추세로 가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 전환했구나. 여기서 이제 패턴 그렸다가 패턴 상단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네, 이런 것들을 이동평균선들이 다 없어도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만 잘 그어도 이런 거 알 수 있다 없다?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을 가감하게 딜리트를 해서 다 지웁니다. 사실은 이제 이동평균선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보조지표들 있죠. MACD, 스토캐스틱, RSI, 볼린저 밴드,
CCI 이런 것들 다 지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많으면은 좋은 게 아니라 야구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종이 많다라고 해서 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직구하고 슬라이드만 잘 던져도 타자 잡아내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이게 보조입니다. 계산기로 계산 다 하고 불안하니까 주판으로 검사하는 그런 경우처럼 있으면 좋은 정도지 없으면 뭐 불편하다 이러면은 정말 정작 중요한 이제 추세라든지 그런 요소를 못 파악하고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업종 종합 차트, 즉 지수 흐름을 파악할 때만큼은 딱 하나 DMI라는 보조 지표를 쓰면은 상당히 이제 요긴하긴 합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 따로 그다음에 수급 따로 이렇게 각각의 노이즈가 많은 편인데 지수 자체는 이제 종목의 총합이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방향 잡으면은 쉽게 이제 안 꺾이는 경향, 즉 간성이 있다고 하죠. 그걸 잘 표현하는 게 DMI 지표입니다. 이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지표를 들어가서 추세 지표 DMI라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왼쪽 틀 있죠. 툴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 툴바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표 검색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영문으로 DMI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강세 약세라고 표현되는 이 중간에 거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색깔이 딱 바뀌죠. 그 제가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지표 있죠. 여기서 이제 1번이 지표인데 2번은 이제 종목이고 업종이라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DMI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두 번째 강의라고 되어 있는 것들. 요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더블 클릭을 한번 더 하면은 강세, 약세 여기 지표가 나오지만 여기 강세 패턴일 때 요 색깔. 그 다음에 약세일 때 연한 파란색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바탕 색상이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요때는 시장이 강세고 또 요때는 연속성이 있을 때 또 약세고 그렇게 이렇게 흐름이 이제 연속성이 있고 간성이 이제 따라온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연속해서 강하면은 주식 비중을 올려야 되는 게 맞고 파란색이 이제 좀 강하다. 파란색 바탕으로 좀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올리는 게 맞겠죠. 이건 이제 제가 몇 년을 해봐도 이것만 잘 알고 들어가도 DMI 버튼 하나만 딱 눌러서 색상 바꿔도 현금 주식 비율 조절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것만 잘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설정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NST 차트 있죠? 시간의 거래. 그 시세는 반영 안 하는 걸로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KRX 시세만 반영되게끔 하는 걸 권장드리는데 NST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없는 시간대요. 호가창이 이렇게 막 이렇게 텅텅 다 비어 있는데 그때 누가 시장가를 이렇게 몇 주 확 이렇게 사면은 확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규장 되면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측 이제 마우스를 우리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차트 환경 설정이라고 나와요. 차트 환경 설정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규장만 보기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 설정 들어가서 가로선, 세로선, 일자구분선 이거 다 체크 다 해제를 하시게 되면은 체크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차트가 상단에 캔들만 이렇게 나와요. 캔들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이 메인 상단화면 주거래 지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캔들 분석하고 추세 분석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할 거라서 캔들만 나오면 되고 추세선을 그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지운 대신에 차트를 길게 보면 다 해결된다고 했죠. 한번 해보면은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거래 이제 기간을 600으로 잡아. 일단 최대치로 이제 우리 숲을 먼저 보자고요. 600일로 해놓고 큰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하는데 카카오페이 2024년에 줄고 내리막만 그래서 이제 최저점이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로 고점이 이제 여기고 그 다음에 최저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추세를 긋거든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를 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고점 돌파도 아니고 저점 이탈도 아닌 패턴으로 가네. 그리고 이제 이 패턴 상단 돌파하니까 확실히 상승 추세 타죠. 그리고 전고점까지도 돌파하니까 확실히 이제 거래가 붙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한다? 길게 우선 1순위로 차트 거래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먼저 우리가 숲을 먼저 파악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NST 빼고 정규장만 데이터 로딩을 하고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한다? 최대한 길게 600일 이상으로 큰 흐름을 체크를 하고 추세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종목이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면서 그 심리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저점을 자꾸 이렇게 깨지면서 나빠지는 건지 큰 흐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거래량 설정인데 거래량은 앞서서 추세나 캔들 분석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거래량은 항상 이 변동성이랑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상승 추세일 때는 거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고,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월급을 500만 원 받던 갑자기 다음 달에 1000만 원 받아간대. 아, 느낌이 어때요? 달라지죠. 그러다가 다음 달 되어서 900만 원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느낌이 좋죠. 왜냐면은 500만 원 받았을 때보다 느낌은 여전히 1000만 원이 별 차이가 없지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승 추세일 때는 요 올라가는 부분이 주파동이라고 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올라가죠.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내려갈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조파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 가는 것은 눌림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팍 튀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갈 때, 조정 나올 때, 하락할 때,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잠깐 이제 이렇게 조정 나오는 하락 정도다. 이게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거래량이 보통 이제 감소합니다. 하락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데, 하락하는 이 파동은 이제 주파동이 하락입니다. 반대로 보조파동,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감소해요. 상승 추세일 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하락 추세일 때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가 미미하다.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은 진정성 있는 상승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동 평균선이 이때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앞에 캔들이나 이쪽은 다 빼버리고 거래량 이때 이제 하나 딱 들어가는 게 5일선 있죠. 가격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인데, 직관적으로 봐도 5일 동안의 평균 거래보다 현재 가격이 초과한다. 5일 동안의 평균 그치 거래보다 현재 거래가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평상시보다 어떻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상승으로 한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있다거나, 하락으로 한다면은 뭔가 악재가 터졌거나. 그래서 이제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갑자기 이렇게 툭 꺾인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하단에 차트 설정하는 건데, 이 거래량이라고 하고 단순 5, 20, 60, 120 있죠? 이 5일 빼고는 다 쳐야 됩니다. 이게 20, 60, 120은 빼고요. 단순 5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해놓고 색상은 이제 검정색으로 바꿔놓고 요 넓이 있죠? 3으로 바꾸세요. 3. 3포인트로 해서 좀 진하게.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진하게 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검정색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평균 거래보다 늘어났네?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한국 주식에 있어서 제가 한 15년 이상 매니저하고 리서치, 경제방송 등 현장 업무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더라. 한국은 이제 무조건 수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MSCI 기준으로 신흥국 증시 등급이라서 각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외국계 증권사나 이제 그 운용사들 있죠. 한국 내에서도 이제 운용사들 자금을 개인들이 못 따라갑니다.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실제 그 여러분들 수익에 가장 체감이 되고 중요도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게 지금 이제 수급입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을 누가 핸들링하나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크게는 세 주체가 있는데,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안 사고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가 되는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등락폭이 좀 큰데, 소위 말해서 이제 화장실 가면 돼? 안 돼? 휴대폰 들고 가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10,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보통 이제 2,000억 뭐 미만이거나 3,000억 뭐 4,000억도 이제 사실 좀 작은 편인데,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객들 펀드 날려먹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수익이 좀 적더라도 리스크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재무 상태 좋은 것 위주로 한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죠. 카드라 정보도 많이 듣고 재료 많이 믿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가장 1순위로 매도해야 되는 게 개인 투자자들 구성이 된 그런 종목들이 매도해야 될 때 1순위 대상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보다는 꾸준히 매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산다고
바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추세를 보통 확인하고 진입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 단기는 그 보통 외국인들 선물을 많이 하지 종목은 좀 긴 호흡 가지고 합니다. 사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시장 방향성을 보는데 체크하지,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보기보다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이제 쌍끌이 매수한다,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 자, 세 번째 기관, 이건 이제 별표 쳐야 되는데, 기관이 사는 거를 여러분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그 리포트 기반이나 실적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단기 수익률 거두기에는 기관 투자자 그 매수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기본 그 구조가 정규직보다는 대부분 계약직이에요. 운용 성과에 따라서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고, 성과 부진하면 뭐 한다? 잘리거나 이게 책임을 져야 돼요. 성과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에 대해 목숨 걸어야 된다, 안 된다? 네, 목숨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순매수 종목이 무조건 다 수익 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시니어라든지 주니어라든지 뭐 고가를 잘 받는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나눠지듯이,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A등급이나 S등급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데 정말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것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같이 사는 것들은 진짜 좋은 것들,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이제 막 추세에 딱 전환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확률이 높고 보통 이제 A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A등급이라서 뭐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이 종목 누가 핸들링 하는가, 이거 알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네, 보통 어렵습니다. 근데 HTS 설정하면은 이게 좀 쉬울 수 있는데, 이거 설정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을 검색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드래그 드롭 해서 지표를 합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양을 비교를 했을 때 누구 따라 가는지 싱크로율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요 차트 모양하고 같이 가고 있다. 기관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네. 보유 수량이 늘려가고 있네. 그럼 이 종목은 누구 종목이다? 기관 종목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데 차트 모양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종목은 누구 종목이다? 외국인이죠. 그래서 이제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기관이 팔기 전까지는 보유하면은 좀 유리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실적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신뢰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고요. 반대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기관도 매도고 외국인도 매도인데 주가는 반대로 이제 급등한다. 그럼 이거 누구 종목이다? 개인 종목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상관없는 개인 종목이라서, 그럼 이 종목은 뭐다? 바로 급등락이 심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장실 가면은 폰을 붙잡고 이제 가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이제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뭐 20% 30% 쉽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내려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뉴스 공시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내용에 집착하거나 몰두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은, 뉴스 공시나 이런 것들을 그 지표로 추가를 해놓고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반응을 어떻게 받는지 그거 봐야 됩니다. 호재가 예를 들어서 떴어. 근데 주가가 반대로 내려가. 왜 내려가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숨어 있나? 이게 아니라 재료가 선반영되었거나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호재에 반영을 안 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이제 약재가 떴어. 근데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 버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 이게 이제 호재로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악재가 떴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더 나올 악재가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액땜했다. 나쁜 액땜 다 하고 이제 좋은 일만 남았네? 심리적으로 악재가 이제 호재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 거죠. 우리 이제 뭐 금리 발표하거나 매크로 환경 얘기할 때도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주가 급락이 발생했을 때는 뉴스 공시를 체크하면서 이게 이유 없는 하락인지 이유 있는 하락인지 확인 체크를 먼저 하고, 환경 배임 나오는 순간 이제 거래 정지지만 이건 누가 봐도 회복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다. 뭐 회계 조작이라든지 뭐 그런 뉴스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다 보면은 이건 좀 심각한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보통 하락 추세를 가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나서 악재 뉴스나 이제 그런 것들이 뜨고 주가가 이제 양봉으로 변신해.
그럼 이제 주가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악재가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려고 뉴스하고 공시 이거를 지표를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다. 뉴스 빈도가 너무 많이 떴어. 많이 뜨는데 주가가 상승한다. 좋다 나쁘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겠죠. 왜냐면은 뉴스 많이 노출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는 정보가 아니라 이제 남들도 다 아는 그냥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그런 노출된 정보야. 그럼 빠르게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뉴스 빈도가 없어. 뉴스가 거의 없어. 광고밖에 없어.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주가가 조용히 올라가. 이런 것들보다 좋다 나쁘다? 네, 좋은 거. 남들 모르게 오르면 이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하면서 이제 상승 호재에 대해서 기대감이 쌓여가고 이제 이게 호재가 막상 또 실제 뉴스 발표하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추가 또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설정하거나 뉴스 공시 어떻게 하는지 볼 텐데 여기 맨 하단에 뜨죠.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뉴스 공시를 칠 겁니다. 여기 뭐 간단하게 뉴스 치면은 자, 뉴스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또 공시도 치면은 공시도 나오죠.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제 공시하고 뉴스 공시를 그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고 여기다가 드롭을 하면은 이제 또 똑같이 오른쪽에 Y축 표시 나오죠? 그럼 이제 뉴스 공시가 이제 같이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게 이제 재무 차트인데요. 재무 차트는 따로 빼서 해야 되는데 키움증권 이제 0604를 입력을 해서 재무 차트가 나오게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손익계상서 항목,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EPS, 주당순이익이죠. 그 다음에 DPS는 주당 배당금. 배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PS를 봐야 되고 배당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주인지 아니면 실제 성장주인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게 좋고요. 이게 5개 하면 되고 PER이나 PBR 이런 건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예상 실적이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이제 2번 종목 차트인데 1번은 이제 아까 시장 차트고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는 재무 차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다 지워볼게요.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DPS 이렇게 있는데 재무 차트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 뭐 매출액인가 그거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다가 메뉴 보이게 해서 뭐 넣는다? 매출액 내야죠. 매출액 검색하면은 두 번째 거 매출액 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또 넣습니다. 영업이익도 더블 클릭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DPS 이렇게 이제 5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여기 지금 그래프 있죠? 선형이 아니라 그래프로 이제 다 바꿔요. 이 클릭만 하시면은 이게 다 바뀌는데 그럼 이제 이게 연도별로 나오는데 2019년에서 뭐 2020년에는 매출이 요만큼 되는데 2021년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실제로 좀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거 올해 2025년에 이전보다 좀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내년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연간 예상치 4기 포함이라고 이걸 반드시 이제 클릭해요. 사용 안 하면은 예상치가 안 떠요. 근데 이게 2025년 4분기가 이제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게 4기 포함이라고 해서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이렇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애널리스트들이 길게 보는 거죠. 길게 예상치를 다 뽑아놓은 거고 많이 안 나오는 거는 애널리스트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이 정도 이제 1조 4천억인데 현재 주가 여기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내후년에 1조 4천억 정도 충분히 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가 여기에 절반도 안 돼 있다. 그럼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 투자를 해서 잘 매수를 해서 사실은 비싸게 실적 맞추면은 이 정도 좀 돌파하는데 삼성전기도 이게 실제 돌파했죠. 이게 영업이 이렇게 꺾이다가 좋아지려고 할 때 있죠. 이때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서도 파악할 수도 있지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은 저점에서 모아오면은 나쁜 손해볼 일은 없겠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DPS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EPS가 그대로인데 주가는 뭐 올라간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딱 그런 케이스죠, 지금. 삼성전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이제 이게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이 더 뭔가 좋아지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DPS는 또 이제 반대로 그 배당이 올해는 얼마였는데 내년에 얼마였다. 내년에는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못해도 한 주당 2,000원 주네? 이제 이런 라인을 한번 좀 그 평균치를 한번 계산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 재무 차트 이렇게 설정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 차트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 설정 다 끝난 거야. 시장,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재무 차트 이렇게 3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관심 종목입니다. 여기 이제 뭐 관심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관심 종목 설정이 4번째인데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잘해두면은 조건 검색식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종가 베팅, 종가 베팅, 시초가는 시초가 매매, 그리고 기간 잠정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도 다 뜨기 때문에 요걸 지금부터 봐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설정 4번째 이 관심 종목 세팅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 주식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HTS 사용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사실 뭐 조건 검색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점. 그래서 우선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필드를 추가를 해서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필수로 쓰는 이 필드 이거 그대로 세팅만 하시면은 그 원하는 니즈의 종목 웬만한 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바로 항목 볼게요. L10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 꺼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현재 캔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양을 옆으로 눕혀놓은 거예요. 이게 만일 이제 이게 장대 양봉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캔들의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90도 이렇게 꺾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당 섹터가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 이게 빨간색이다. 그럼 이제 오늘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게 음봉으로 왼쪽에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중간이 시가입니다. 시가 대비했을 때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제 이 섹터가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엔터인데 엔터 섹터가 음봉인지 양봉인지 초반에 흐름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섹터 파악을 빠르게 스캔하기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흐름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뭐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거래량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일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일비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100이 찍혀 있으면 어제 거래량과 동일하다. 그럼 110이면은 어제보다 조금 늘어나는 거죠. 50이면 어떻게 된다? 어제보다 거래량이 절반 이제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일비가 200이다 라고 하면 어제보다 거래량이 2배 늘어났다. 그럼 뭐다? 변동성도 2배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어떻게 써먹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장 초반에 L10H가 양봉이에요. 시가 대비했을 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들 가운데서 전일비를 이제 오름 차순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오름 차순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지금 9시 시작 딱 되고 나서 10분 안에 전일비가 높은 순서대로 해놓고 양봉에다가 추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를 딱 보니까 이제 하락 추세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해. 여기에 거래량이 이제 전일비가 빠른 시간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급등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이고 아까 이제 거래량은 변동성과 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양봉에다가 두 번째 이제 추세 상승하고 세 번째 전일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빠른 시간 내에 급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반 승부할 때 있죠. 초반 러시할 때 상당히 좋다라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 고가, 저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종가 베팅 할 때 자주 써먹어요. 종가 베팅은 다음 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종목을 찾는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내일도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의 극적인 시간은 종가입니다. 종료될 무렵이라는 거죠. 내일 가겠지. 종가 무렵에 고가 대비했을 때 안 밀리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뒷심이 강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둘러보면서 추세도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초반부보다 후반부에 거래가 더 붙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차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가 같은 경우에 장 마치기 전에 30분 전에 반드시 체크해서 30분 안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엄청나게 강조한 거 있죠. 외국인 기관 수급.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순매수 수량 잠정치가 그날 보통 오전 한 9시 30분 되면은 거의 다 나오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분 뒤에 나오는데 오전 10시 되면은 잠정치가 나와요. 그날 시장이 좋을 때 순매수하는 것들은 그 종목이 대부분 주도주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급락하고 안 좋은데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이 10개 중에 9개는 다 빠지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시장이 안 좋은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주도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섹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보기 위해서 요거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해두면 좋은 게, 프로그램까지 같이 순매수 들어가면은 이거는 상당히 시세 전개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이제 실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제가 이제 설정한 이제 관심 종목 창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장 시작할 때 이 하단으로 스크롤 내려보면은 코스피 순위, 코스닥 순위 이게 나와요. 이걸 클릭해야 돼. 오늘 코스피가 좋다. 코스피 순위를 딱 클릭을 해서 뭐 들어가냐면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를 들어가요. 나는 기관 종목을 사고 싶어. 기관이 확률이 높으니까 10시 되면 이게 나온다고 했죠. 클릭 한번 하면은 기관들이 오늘 많이 산 순서부터 나옵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반도체 쪽이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반도체 쪽에 기관들도 샀는데 보니까 외국인도 샀네? 그럼 뭐다? 오늘 주요 섹터 바로 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프로그램까지 땡겼네? 그러면은 이게 전기가 빨라지는데 삼성전자 이제 당일날 5% 오르면은 급등이죠,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고가 대비했을 때 안 밀린 거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한가한 거 말고, 시가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시가 대비했을 때 빠진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뭐 3% 5%면 괜찮겠죠. 시가는 뭐 적당히 5%. 그러니까 저가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막 18% 올라간 거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제 이게 차익 실현이 빨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계가 균형감 있게 고가 대비했을 때 안 밀린 거, 이게 0으로 뜨는 것들은 다 대상이죠. 매수할 만한 대상. 이게 4% 5% 좋네? 많이 안 올랐네? 그러니까 요런 범위 안에서 괜찮은데, 요거 이제 레버리지 은이네요. 은이 약간 좀 이럴 수 있는데 은이 다음 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찾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 이 설정하는 방법은 필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필드 편집 들어가게 되면은 편집 나오는데, 여기 지금 이건 다 제가 설정한 건데, 여기서 뭘 하냐면은 필드 추가라고 있어요. 여기서 L10H 다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면 나와요. L10 뭐 이렇게 나오겠죠.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다가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서 순서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땡겼다 말았다 이렇게 하고, 자릿수도 이게 옆으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움직이기 때문에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 필드 추가해서 기간 치면은 요거 3개 다 있죠. 아까 저가, 고가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달아야 돼요. 요 보면은 시가 퍼센테이지, 고가 퍼센테이지, 저가 퍼센테이지, 고가 대비했을 때 몇 프로 밀려 있다, 올라가 있다, 이런 것들 퍼센테이지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일비를 눌러야 되는데, 초반에 9시 딱 시작하자마자 전일비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은 제일 많이 거래량 붙는 것부터 나오겠죠. 거래량은 변동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안 터진 것들도 찾거나, 적당히 터진 것들 있죠. 2배 터지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일 대비해서 터졌는데 추세는 전환했고 기간까지 산다. 이게 복합적으로 좋은 것들을 찾으면은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즉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고, 국장은 무조건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재무 차트 있죠. 요거 넣는 거랑 뉴스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세팅 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이 세팅 안 해놓으면은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헤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HTS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실제 이제 매매하는데 스킬이나 이런 거는 다음 주부터 또 들어가니까 오늘은 이런 세팅을 기본적으로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